새벽에 눈이 번쩍 떠서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가는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은 자고 있는데 내 심장만 깨어있고 화면에는 QLD, TQQQ, 그 빨간 봉과 파란 봉이 번갈아 흔들립니다. 그날 하루 기분이 계좌 한 줄에 붙잡혀버리는 느낌. 출근은 해야 하고 병원비는 나가야 하고 자녀 학원비는 고정이고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상하게도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보겠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이 말이 기분 나쁘셨다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내 손에 돈이 붙어있는 상태가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 행동이 너무 빠릅니다. 쓸 이유를 찾습니다. 합리화가 번개처럼 일어납니다. 나도 이 정도는 누려야지. 오늘은 힘들었잖아. 이번 달은 특별하잖아. 그리고 카드로 미리 써버립니다. 돈이 내 통장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떠납니다. 마치 내 집이 돈에게는 쉼터가 아니라 잠깐 머물다 도망쳐야 하는 곳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QLD, TQQQ 앞에서 더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녀석은 돈의 성격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느릿느릿 모아도 티가 안 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욕심, 두려움, 조급함, 그리고 소비 습관까지 다 끌어올려서 화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버리지는 도박이다. 결국 망한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런데 정작 망하게 만드는 건 상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돈은 직원입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쫓아내는 사장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나가 하고 커피로 바꾸고 배달로 바꾸고 충동구매로 바꾸고 할부로 찢어서 내보냅니다. 돈이라는 직원이 생각합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들어오면 바로 버려진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갈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갑니다. 버티게 해주는 곳, 남아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반대로 돈이 들어오면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장이 있습니다. 너는 여기 앉아있어도 된다. 당장 쓰일 일이 아니면 쉬어도 된다. 내가 너를 급하게 버리지 않겠다. 이런 사장 밑에서는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돈은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깨야 합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잔고 숫자를 키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내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넘칩니다. 흘러내립니다.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릇이 커진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담깁니다. 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음 돈을 데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1억 모으면 10억 쉽다. 이 말을 싫어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1억이 갑자기 마술처럼 10억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이후에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왜 속도가 달라질까요? 1억을 모으는 동안 당신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키는 힘, 소비를 늦추는 힘, 쓸데없는 지출을 끊는 힘, 불편함을 견디는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을 내 곁에 머물게 하는 힘. 이 힘이 생기면 투자라는 엔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두 상품은 돈이라는 직원을 아주 빠르게 성장시키기도 하고 아주 빠르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신입을 공사 현장 한복판에 던져놓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역시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입에게 안전모도 안 씌우고 작업 지시도 없이 하루 만에 결과를 요구한 사장 쪽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돈을 미워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QLD, TQQQ 같은 변동성 큰 상품을 들고 계시다면 더더욱 돈을 존중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 돈이 들어오면 먼저 20곳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긴급자금, 최소 생활비 몇 달치, 이건 투자금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손이 먼저 팔아버립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락을 견딜 체력이 없어서 중간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겁쟁이의 돈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돈입니다. 두 번째 규칙, 소비는 끊는 게 아니라 늦추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나는 이제부터 절대 안 써.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마십시오. 하루만 미루십시오. 하루가 어려우면 12시간만 미루십시오. 그 시간 동안 돈은 내 통장에 머무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돈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그게 곧 그릇이 커지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규칙,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고 한 통장에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한 통장에 투자금이 섞여 있으면 돈은 매일 전쟁을 합니다. 돈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자동저축 통장, 투자 통장, 이렇게 역할을 나누십시오. 돈은 역할이 정해진 곳에서 오래 남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의지가 약해도 구조가 강하면 돈이 남습니다. 네 번째 규칙, 투자금을 모으는 속도는 현실적으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를수록 내 소비 습관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모으면 습관이 안 바뀝니다. 습관이 안 바뀌면 돈 그릇은 그대로입니다. 돈 그릇이 그대로인데 QLD, TQQQ 같은 빠른 상품에 올라타면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엔 올라서 기분이 좋고 다음엔 내려서 불안하고 그 다음엔 손실을 메우려고 더 무리하고 결국 마음이 탈진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 QLD, TQQQ는 핵심이 아니라 보조로 두셔야 오래갑니다. 이 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공격적으로 가겠다. 나는 빨리 불리고 싶다. 나는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먹고 싶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간다는 건 무작정 크게 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간다는 건 규칙을 더 엄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코어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으로 두고 QLD, TQQQ는 위에서 기회를 잡는 도구로 두는 겁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심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야 수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족 앞에서 표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를 먼저 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언제 사느냐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더 중요한 건 언제 나와서 무엇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현금으로 빼서 체력을 만들고 일부를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서 바닥을 만들고 일부만 계속 굴리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수익이 나도 결국 다시 시장에 다 반납합니다. 돈이라는 직원이 열심히 벌어왔는데 사장이 월급날에 바로 다 써버리는 꼴이 됩니다. 일곱 번째 규칙, 폭락은 피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QLD, TQQQ는 언젠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매번 놀라면 그건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계획 없이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낙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구간에서 추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멈출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면 리스크를 줄일 것인지, 이걸 글로 써두셔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머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은 다르다. 이번엔 더 내려간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립니다. 글로 써둔 규칙만이 그때의 나를 살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나는 소득이 적어서 못 모읍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어쩔 수 없습니다. 커피값 아껴봐야 집 못 삽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팍팍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남는 돈이 더 소중합니다. 남는 돈이 적은데 그 돈마저 새어나가면 나를 도와줄 직원이 영영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평생 내 몸으로만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옵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돈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돈을 미워하는 태도를 더 빨리 고쳐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투자는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의 손해는 돈이라는 직원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입 직원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면 실수합니다. 그 실수 비용이 바로 월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직원 월급을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매출은 크게 올려오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건 가게가 아니라 꿈입니다. 현실에서는 적게 잃고 더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현금과 분리와 규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못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실 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족이 힘들어진다. 내가 무너지면 회복 시간이 길다.
예전처럼 다시 벌 체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레버리지를 쥐고 있다면 도박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더 질서 있게 다루셔야 합니다. 큰 수익을 한 번에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꾸준히 살아남는 방식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 번의 대박보다 10번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장면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 계좌를 보지 않고도 점심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날, 휴대폰 알림이 떠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는 날, QLD, TQQQ가 흔들려도 아, 계획대로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날, 가족과 이야기하다가도 머릿속에서 차트가 떠오르지 않는 날. 그날이 언제 오느냐? 그날은 시장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내가 돈을 싫어하는 태도를 버렸을 때 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옵니다. 돈을 미워하지 않고 돈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돈이 남고, 돈이 남으면 직원이 생기고, 직원이 생기면 내 인생의 속도가 바뀝니다. QLD, TQQQ는 그 속도를 올려주는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준비 없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경고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장으로 남을 것인지, 돈이 머물고 싶은 사장이 될 것인지. 투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태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상품을 잡아도 돈은 남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지 마시고 하루만 옆에 두십시오.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